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게 궁터 초석을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왜 그러냐, 이게 옛날에 수목연이었어.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중성입니다. 지금 여기를 허가해줘 갖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 창고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박살났습니다. 이게 장대지에서 찍은 건데 이게 이선산성이고, 자, 이게 이제 넘어가는 향격고거예요. 요거에 금암산. 이 안에서 왕궁토 안에서 이게 절개를 했는데 이렇게 판축이 나와요. 이게 판축은 아무데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제시대 토긴편이 나왔어요. 전방후원본식 적석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압록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압록강변에 있는 건데 한번 설명드렸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여기가 네모나요. 여기가 동그랗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 천황의 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네모나죠? 여기가 동그랗죠? 여기 해자가 있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게 어디서 압록강에만 나오냐? 이건 졸본부여 유적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압록강변에 있는 거고 다른 겁니다. 요게 임진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 연천군 중면 상곤리, 군남면 성공리, 상거리, 백항면 학공리, 미산면 우정리, 동일리. 이게 연천군에 쫙 깔려 있어요. 뭐냐? 임진강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제의 북부 세력이 누구냐면 해씨하고 진씨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졸본부에서 온 거예요. 졸본부요. 누구랑? 온조랑 같이. 그래서 이제 상곤리 여기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공리 여기도 이제 발굴을 했고 두 군데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적석총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남양주, 그 다음에 양평, 이제 춘천, 그 다음에 제천 이런 데도 쭉 나와요. 이건 이제 남한강 쪽이죠. 여기서 나와요. 자, 이런 거로 보면은 요거죠. 이렇게 여기 춘천, 여기 양평, 요건 이제 북한강 쪽이고, 요거는 이제 제천, 예, 평창 이런 데까지 여기는 쫙 깔려 있죠. 여기는. 근데 특이한 게 요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전방후원분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남시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교산동 토성, 요거 이제 제가 왕성으로 보는 곳인데 그 남문지 바로 앞에 이 전방후원분식 적석총이 있어요. 그리고 동수막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갔다 이걸 없앴어요. 이 아저씨가. 그리고 이제 어두니골이라고 요건 이제 그 남한산성 이렇게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옆에 이 어두니골이라는 그 꼴짜기가 있어요. 그 꼴짜기에 한 100여 기가 있었어요. 적석총이.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포장한다고 도로 포장할 때 그 자갈을 깔잖아요. 거기 있는 돌을 갖다 왕창 다 갖다가 써갖고 다 날아간 거예요. 거의 100여 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남시라는 동네는 여기 정리가 되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하든 말든 백제사는 이미 끝난 나라구나. 백제라는 나라는 없어져도 불쌍한 나라다. 발해보다 더하다. 발해는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죠.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화남시 황산동, 민둥산, 그 다음에 강동구 상일동의 능골,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방후원분이 있어요. 아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전방후원분인데,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민둥산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황산은 머리만 남겼어요. 능골은 이 강동구 이 구청장은 머리가 되게 샤프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저 온조왕릉이 발견이 안 됐으면 제가
가짜로라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발견했는데 어디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은 아니래. 그거 지금 없애고 있어. 왜요? 그러더라고. 그게 능너머라는 유적인데 그 위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상한 기와장을 많이 주웠는데 우리가 하도 가서 원조왕릉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게 수용될까봐 자기 땅이 그 위에 백제 석간묘가 한 10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볼 때마다. 근데 한 번은 서울대학교의 임효재 교수님, 고고학회 회장했던 그분을 모시고 거길 갔는데 그분이 와 있는데도 우리 셋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그 석간묘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오박사 저거 말려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냈어요. 벌써 10개째예요. 그랬더니 왜 안 말리냐고 무슨 막 뛰어갖고 이분이 스톱시키더니 그 석간묘 속에 들어가서 백제 통일을 막 줍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그래봐야 이 아저씨 못 말려요. 이거 벌써 다 없앴어요. 10개째 없앤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분은 막 흥분했고 고고학자니까 막 흥분했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남시입니다. 이제는 그 도시 전체가 없어져요. 도시 전체가 싸그리 백제 500년사가 춘천?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도읍 전체를, 즉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시를 날리는 거예요. 한양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왜? 아파트가 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돌이죠? 돌무덤인데 이건 흙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흙무덤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바뀌는 게 어디냐? 하남시예요. 그게 왜? 그 백제 도읍지니까. 왕인 박사가 그 전라도에서 고향에서 떠납니까? 그 사람은 박사입니다. 박사. 관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떠났겠어요? 백제 수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남시 고골에서 떠난 거예요. 무슨 왕인 박사, 자기 고향에서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의 고향이 거길 뿐이야.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BC 2년 원조왕 17년이에요. 낙랑국이 쳐들어와서 위례성을 불태웠다. 이 위례성은 하복위례성입니다. 하복위례성. 그 다음에 BC 1년 말갈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거느려 칠중하. 이 칠중하가 어딨냐면은 지금의 임진강인데 육계토성입니다. 이 육계토성에 대한 얘기도 제가 육계토성을 조사하러 저희 아들하고 겨울에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추워갖고 제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칠중하 여기가 가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여울이라고 불러요. 가여울. 가여울이 뭐냐면 한자로 쓰면 술탄이에요. 개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술탄이에요. 그게 어디냐? 칠중하예요. 요거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신석기 시대 유적,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유적, 백제 시대 께 유적, 고려 시대 께 유적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발굴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세종대 교수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언론에 내지 말라 그래서 안 냈어요. 근데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뢰가 터질까 봐 무서워서 못 한대. 그랬는데 그분이 비겁한 그분 때문에 임진강 대홍수 때 그 유적이 싸그리 다 날아갔습니다. 완벽하게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임효재 교수님을 모시고 거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 유적은 미사리보다 더 크다. 그랬던 유적을 비겁한 고고학자 한 사람 때문에 완벽하게 날아갔어요. 완벽하게. 그러고서 남은 찌꺼기를 한양대학에서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하고.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임진강 대홍수가 난 후에 가서 두 푸대를 주워왔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유물이. 그게 출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추장을 잡아서 마한에게 보냈다. 자, 11년에 백조 온조왕이 낙랑국의 우두성을 치려고 갔다가 큰 눈이 내려서 돌아왔다. AD 4년에 석두성, 이게 연천입니다. 고목성, 연천, 두 성을 쌓았다. 왕이 기병 1000명을 끌고 부현, 지금의 평강을 쳤다. 그리고 동쪽에서 사냥하다가 말갈과 만나서 그들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AD 22년에는 말갈이 술천성, 술천성은 지금의 여주입니다. 여주를 쳐들어왔다. 말갈이 부현성, 지금의 평강을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D 23년에 한수 동북 쪽에 여러 부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남양주 쪽이 되겠죠. 그쪽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북 위례성을 수축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위례성으로 되는데 이 위례성이 하북 위례성. 이것도 하북 위례성입니다. 다루왕 때 AD 30년 동부의 호루가 말갈과 마수산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AD 31년에 고목성, 이게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말갈과 싸워 이겨 2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AD 34년에 말갈이 병산책을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AD 55년 말갈이 북쪽을 쳐들어왔다. AD 56년에 왕이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게 됐다. 기루왕 때 AD 108년에 말갈이 우곡성을 쳐들어와 백성을 약탈하고 도망갔다. 자, 계속 말갈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초고왕 때 210년 AD 적현성 사도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AD 210년 말갈이 사도성을 쳐들어왔다. 그리고 AD 214년 진과에게 군사를 이끌고 말갈의 성문성을 습격해 빼앗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AD 214년 말갈이 술천성, 지금의 여주죠. 남한강입니다. 거길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AD 216년 말갈이 적현성을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AD 217년 사도성 옆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AD 210년 말갈이 북쪽 변경을 노력지했다. 그 다음에 고이왕 때 AD 258년 말갈의 추장이 말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는 안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 위례성, 지금의 방학동, 그 다음 평강, 웅천, 지금 임진강 유역이죠. 개성, 그 다음에 안역, 적성, 평강, 여주, 연천, 금화, 춘천, 이천, 요건 이천은 강원도 이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강원도 이천. 뭐 이런 데서 나타나요. 이런 거를 볼 때 이들의 세력은 예맥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58년 백제 고이왕을 끝으로 해서 안 나타나요. 그랬다가 180년이 지난 진사왕 때 387년에 다시 말갈이 나타나요. 이 말갈은 아까 얘기한 말갈하고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의 세력권에 있었던 말갈이에요. 어디? 북쪽에. 두만강 북쪽. 그쪽 지역에 있었던 말갈입니다. 이게 말갈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네, 요게 이제 그때 나타났던 그 성들 쭉 이렇게. 요게 이제 보시면은 대전리 여기 3번이죠. 네,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제 뭐냐면 한탄강 유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북쪽하고 동쪽 이렇게 그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웅천책을 보겠습니다. 온조왕은 AD 6년에 웅천책을 쌓자. 이게 남쪽입니다. 백제의 남쪽. 마한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헐어버렸다. 그런데 이 웅천에 대해서는 신채호 선생은 공주, 왜 공주가 곰나루니까 천간우 씨는 직산에 있는 안성천으로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성천 쪽이 맞아요. 근데 그 안성천은 아니고 안성천 지류인 진이천으로 보이어요. 진이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안성천 옆에 안성천의 지류에 한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성시, 양성명, 방신리 이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쭉 하니까 청동기 유적이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반제리 유적이라고 방어취락 유적도 있고 만정리 유적, 용두리 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방어 체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마한의 그 왕궁터가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천이에요. 한천변인데 그 뒤로 이 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한의 궁터가 있고 그 북쪽에 산성이 있고 이 동쪽에도 산성이 있고 근데 이 산성 바로 밑에가 진이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뭐냐? 웅천책이에요. 그 코앞에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마한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그 찾아봤는데 평택시 진이면 복남리, 예, 그 복남리하고 동천리에 걸쳐서 복남리 산성을 조사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복남리 산성의 성이 본성이 얼마냐면 2789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이 이제 좀 돼 있고 그 성내에서 회백색 연질토기, 회백색 경질토기, 그러니까 백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복남리 토성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성, 익성, 그 다음에 아곡마을 산성 이렇게 했는데 아곡마을 산성 이건 조선시대 거고 요 두 개가 아마 그 옛날 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익성은 장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장성 형태로. 예.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백제 토기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의 서쪽에는 견산리 산성, 동북쪽에는 무봉산성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 체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한이 올라오는 걸 막는 그게 딱 돼 있고 그 시설이 건물지, 장대지, 망대지, 그다음 망대지가 두 개, 치성이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문지, 서문지, 남문지, 동문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게 그 복남리 산성의 성벽입니다. 토성입니다. 토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이천이고 요 밑에가 이제 마한의 도성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산성이 정확하게 남아 있다. 자, 근데 거기가 웅천책이잖아요. 아까 여기다 쌌는데 마한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헐었어요. 헐었다가 AD 7년에 그게 헐은 게 AD 6년이거든요. AD 그 다음해죠. 다음해에 마한을 쳐서 멸망시켰다. 네, 없애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마한한테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할애받았잖아요. 백리 땅을. 그게 십제예요. 거기서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 8년에 백제가 마한의 도읍을 함락시켰으나 원산하고 금연성 이 두 개는 끝까지 남아서 항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연성은 뭐 세종시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AD 7년 마한의 요 끝까지 버티던 두 개의 성을 쳐서 먹고 아산에 그 대두산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 아산은 어금니 아자라 그랬고 어금니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AD 16년 마한의 옛 장수인 주군이라는 사람이 그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하냐. AD 18년에 온양에다가 탕정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산, 온양 이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은 대두산성도 여기 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원산, 금산, 금연 이 두 성을 수리하고 고부에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이렇게. 그랬고 이제 쭉 밀고 내려간 거죠. 고부까지. 그리고 AD 23년에는 아산원이라고 아산이 벌판이잖아요. 바닷가니까 5일 동안 사냥을 나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마한 세력을 제압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당시에 마한은 이 낭낭하고 말갈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한강 유역을 백제한테 주면서 방탄조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적을 막는 역할을 해줬던 게 누구냐? 백제예요. 그런데 백제는 이런 세용동건 문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기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마한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의 초기철기 문화를 보면은 가평의 마장리 유적, 양평의 대심 유적, 춘천의 중도, 중원군의 지동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이 대심리하고 가평하고 양평의 이 유적들을 보면 요게 BC 1세기에서 기원 전후, 중도권은 AD 1세기에서 2세기. 그리고 이제 하남시 미사리 유적, 그다음에 풍납토성 이런 데서는 백제 초기 때 그 철기 유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십시오. 요게 백제 초기의 강력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요 이제 온조왕 시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가평 대성리에서 나오는 철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가 이 초기에 그 10제로부터 백제로 바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위대했던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이죠. 삼국시대 그런데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입니다. 그 사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누구냐? 고구려가 아니고 초기에는 백제입니다. 왜냐하면 백제 근초고왕은 광개토대왕이 할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한성백제예요. 그게 몇 년이냐? 500년이에요. 근데 그 500년의 도읍지였던 그 하남 이래성을 완벽하게 요번 기회에 날려먹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뭐 정말 한심한 민족이다. 아파트에 미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한양이고 뭐고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날려버려요. 그런데다가 고고학자들은 또 이 조작을 가해서 완벽하게 한성백제 500년사를 없애버리는 작업에 앞장을 섰죠. 앞장을 서서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뭐냐? 3기 신도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불쌍한 민족이죠. 예, 자기 조상을 잇는 게 아니라 조상을 흔적조차 없애고 뿌리조차 잘라버리는 뭐 단군 모가지도 자르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중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는 뭐 백제 500년까지 날려버리는 참 이런 민족을 과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아마 전 세계 민족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참 불쌍한 민족이다.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까지 하고 싶으냐면 문해증이다. 뇌가 없다. 이건 막말이지만 참 그런 생각,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도대체. 근데 이제 끝판을 보는 것 같아요. 끝판을. 그래서 거의 끝에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중국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고 뺨을 맞고 짓밟히는 이러한 민족으로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 의식 있는 분들은 참 비탄에 빠질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고 정말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힘들죠.
이미 500년을 날려버리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500년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 이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요겁니다. 요게 지금 하남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백제 겁니다. 근데 이게 도로 포장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도로에 다 깔려서 없어졌죠. 요건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요거 이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밀동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박사를 냈는데, 거기서 몇 기가 나왔냐? 50기가 나왔어요. 50기. 백제에 이런 고분이 70개가 있습니다. 근데 70개 중에 50개가 여기 하남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학자들이? 이건 중국 거래. 이거 중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금제로 돼 있고, 이런 유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무조건 중국이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이거는 몽천 풍납에다 갖다 붙여요. 여긴 몽천 풍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남시예요. 하남시. 근데 이런 작태를 보이는 걸 볼 때, 야, 참 이 하남시는 정리가 안 되는 도시구나. 이름만 하남시입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유물들이 나와도, 그리고 학자들이 조작을 가해도 끽소리도 못하는, 그래서 참 어디까지 갈지 저도 참 막막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참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뭐라고 이가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뭐 상기 신도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국가시책으로 없애버리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